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진아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또 아주 황당한 그런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 보면은 그 내부자 거래 같은 것들을 하는가 봐요. 내부자 거래. 그래가지고 또 검찰에서도 뭐 압수수색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한번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큰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자꾸 이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고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다거나 뭐 팔고 튀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어요. 올해 보니까 그 묵은 녹을 탈탈탈 털어내고 이 쾌속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에서 또 암초를 만났다. 그런 일은 암초를 만났다. 최근에 2차 전지주 상승세를 주도했던 코스닥 상장사 이 에코프로 삼형제 있죠. 에코프로 삼형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쪽에서 그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았다는 거죠.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여기에 에코프로의 임직원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는 벌써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심각한 문제네. 벌써 두 번째나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이제 불거진 일종의 모럴 해저드다. 모럴 해저드. 모럴 해저드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일단 이런 논란이 현재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서 또 돈을 벌어야 하나? 일단 코스닥 시장은 그 횡령과 배임의 온상이라는 그냥 오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 내부 통제에 어려움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논란은 시장 전체의 그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고, 이 코스닥이 디스카운트 몸살을 앓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고, 이 코스닥의 불공정 거래의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이 나아갈 길하고 다가올 내일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가? 일단은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름도 길다. 하여튼 범죄합동수사단하고 금융위의 특별사법경찰이 16일, 17일 날 청주시에 있는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가지고 내부 문서랑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금융당국은 20년하고 21년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뒤 그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인가 그래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전 회장은 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그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되팔아서 11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이제 받았더라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BM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가지고 징역 1년에 1년 6개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건 나쁜 짓을 했네, 보니까. 이러면 또 개미들 또 작살 나겠는데. 당시 내부자 거래 적발의 파장은 컸어요. 에코프로 BM 주가가 하루 만에 20% 떡락을 하는 거야. 에코프로 BM HN이 주가도 하한가까지 내몰립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계열 상장사 3곳에서만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증발하는 겁니다. 이런 내부자 거래 그 수사 향방에 따라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될 위험이 큰 상황인 거라는 겁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허술한 통제는 배임과 횡령 문제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신라젠 얼마나 괴로웠어요. 신라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돼가지고 2020년 5월 4일부터 거래가 중단됐단 말이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기사 회생했는데,
신뢰 회복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 자사의 자금관리 부서 팀장이 이모 씨가 2215억 빼돌려가지고 거래 정지됐고, 내부 회계 부실의 그 강성부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게 되어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 창업자가 이제 보유 지분 일부를 다른 대형 사모펀드 PEF에 넘깁니다. 그 최대 주주에서 물러납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그 피해는 모두 이제 소액 주주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미들만 피해 보는 거고. 지난해 그 코스닥의 하락률은 세계 최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상장사가 횡령이나 배임을 발견하고 난 뒤에도 문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만 해도 횡령 공시가 나온 직후 바로 거래가 정지됐고, 투자자들은 모두 돈이 묶여버려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상장사는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처벌받게 되는데, 이 증선위까지 올라오기에는 2년 이상 시간 걸리고 투자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2018년 그 전 대표이사의 그 자금 횡령이 밝혀진 뉴보텍의 경우 증선위의 처벌이 결정된 것은 3년이 지난 2021년 1월이었고 그 사이 주가는 급락을 했고 피해는 오로지 개미들의 몫이었다. 이 정작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자의 처벌은 비교적 가볍다는 게 문제야. 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그 횡령죄를 통해서 특가법이 약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샀는데, 이 시간이 한참 걸릴 뿐더러 이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회계 관리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횡령이 발생해도 사업성과 성장성만 가지고 있다면 잠깐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것 이외에 피해는 받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웃기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 신외부감사법 개정 이후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외부감사인이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 감사로 변경을 해가지고 인증 수준을 강화를 했는데, 결산 시즌 감사 보고서와 함께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도 이뤄지다 보니 적극적인 그 운영 실태 감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횡령, 뭐 배임, 뭐 이렇게 내부 거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벌금을 막 몇백억씩 때려야 돼요. 그냥 징역형도 한 30년 이상씩 때려줘야지 안 하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처음 보면 잘못됐어. 이 미국 같으면 이거 용납을 안 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보면은. 근데 코스닥 시장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러 사고가 생기고 이제 그런 모습에 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결과 같아요. 미래 가능성을 보는 기술의 중심 기업들인 만큼 하여튼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은 완화해야겠지만은 말만 번지름하고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최대한 걸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빠져 진짜. 하여튼 코스닥 시장의 그 무너진 신뢰는 스스로 세울 수밖에 없겠죠. 당장 아프더라도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하여튼 나쁜 짓 하는 놈들은 한 징역 30년씩 이상 때렸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큰일 났습니다. 또 주가 한번 회오르기 바람 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